자, 그럼 이 과목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과목에서 특징적 포인트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석 방법론 파트에 있는 KDD와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형태가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 해당되는 관련된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즉 SOW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SOW가 나왔다는 건 뭐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WBS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의사 코드도 나올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30회가 넘도록 ADS-B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 100% 똑같이 나게 되면 여러분 합격률이 70%, 80% 또는 90%가 넘어가게 되면 변별력이 없는 라이센스는 오히려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변별력 반드시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최신 출제 유형이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우리 이 과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형 나왔던 문제, 바로 서로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주제는 분석 대상이 what이냐, 어떤 분석 방법 how에 따라서 4가지 분석 주제 유형 선정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분석 대상은 알고 있지만 분석 방법을 모르는 경우 우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도 역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내일이고 여러분 시청이 가능하도록, 녹화 강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물어봤는데요. 우리 시험 이 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 과제를 접근하게 되는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개념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 아마 하향식 접근 방식이 프로세스가 여러분한테 괴롭히는 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2번 문제 역시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문제 탐색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유사 동종 사례 탐색을 통해서 나랑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었고 어떤 비즈니스 효과가 있었어 라고 표기하게 되는 거 분석 유즈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의 또 하나 관점은 시각을 언제든지 객관형과 단답형 반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시 이 같은 이번 문제는 단답형으로도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출제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도 그동안에 출제가 안 됐다가 등장했던 문제. 자, 프로토타이핑의 프로세스, 자, 4가지 프로세스 단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문제였어요. 그동안에 안 나왔던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생성하게 되고 디자인에 대한 실험하게 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되고 이와 같은 거 얼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을 하는 거 바로 4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이와 같은 문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여러분한테 큰 짐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정도 출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출제위원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해서 낼 수는 없고 하나씩 돌려가면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 아마 한 번쯤 시험을 봤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분석 준비도 6가지 우리 영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은 자,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 동합 또는 데이터 분석 환경, 통계 분석 환경, 바로 해당되는 영역은 IT 인프라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 그동안 객관형 문제로 출제됐지만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아마 오답률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거의 한 70% 이상은 오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탐색이 뭔가요? 프로블럼 디스커버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문제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분석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중에서 우리 문제 탐색 단계 중에서 혁신적 관점의 문제 탐색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영어로 STIP 앞에 약자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은 문제 얼마든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 언제든지 하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의 한 파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들어갈 때 아예 하향식 접근 방식이 날 거야. 어떻게 날까? 뭐 프로세스 순서가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 탐색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 꼼꼼히 학습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날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미리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정답안이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채널은 비즈니스, 채널 하향식 접근의 거시적 관점 중에서 STIP,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의 니즈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새로 최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고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고 있었죠. 자, 즉 여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페이스, 단계별로 순서를 알고 있는 건 다 모든 사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내려져 있는 태스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순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빅분기 필기 문제에서 등장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크게 3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페이스와 태스크와 우리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스텝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SOW가 있고요. 상세 알고리즘도 있고, WBS도 있고, 의사 코드가 있어요. 이게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예상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SOW입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분석 과제 발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분석 유스 케이스는 향후 데이터 분석 문제를 전환 및 적합성 평가에 활용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3번에 잘못된 오답이 있는데요. 새로운 문제 탐색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고 하향식 접근법과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 즉 상향식 접근 방법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바로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대표적으로 군집 분석이잖아요. 군집 분석은 어떻게 풀지는 몰라요. 하지만 서로 간에 비슷한 성향을 통해서 그룹핑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관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핑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대표적인 군집 분석이자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향식과 하향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되 어떤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탐색이라는 것은 하향식 접근법은 뭐예요? 문제 자체가 정의가 명확한 경우예요. 따라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새로운 문제 탐색과 하향식 접근 방식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 목소리의 오디오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면 1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오디오 상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우리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우리 다이버스와 컨버스가 있어요. 그죠? 다이버스라는 것을 확장하는 거고 컨버스라는 건 한 정점으로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다이버스라는 건 따라서 상향식 접근 방식이고 컨버스라는 것은 뭘까요? 하향식 접근 방식이죠. 그죠? 따라서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대표적인 우리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바로 3번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 수렴 단계에 해당된다. 수렴이 아니라 바로 발산 단계에 해당되는 다이버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요? 제가 문제를 적절한 것이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제가 문제를 거꾸로 읽었는데요. 그죠? 자,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의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분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의 데이터 분석은 우리 지도 학습 방법에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비지도 학습 방법에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 방법은 자, 문제의 구조가 분명하고 문제 정의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3번에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는 수렴 단계에 해당된다. 자, 수렴 단계라 해당되는 것은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이버스, 우리 발산 단계가 바로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인사이트를 노출 후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행하며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하게 된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9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기출 빈도가 높았다는 것은 데이터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높았다는 것은 데이터 저장소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데이터 관리 체계, 네 번째는 표준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 사전 관리 원칙,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는 자, 여기 나가는 데이터 관리 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저는 난이도가 중급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 언제든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답형 문제에서 필기형 문제에 등장했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모르더라도, 이 프로세스 순서를 모르더라도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상향식 접근 방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것 결국에는 분석 요건을 정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즉 분석 요건 정의가 해당되는 2번, 3번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맨 앞에가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분류가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 경계를, 시험 경계를 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 분석 성숙도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저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와 관련해서 영역을 구분하는 거 상당히 여러분한테는 큰 부담감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기에 보시면 1번만 확상 단계고 나머지는 최적화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강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최적화 단계 또는 확상 단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혼란시킬 수 있는 키워드 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자, 분석 마스터 플랜과 ISP 관계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 뭐예요? 분석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단기 과제냐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는 거 바로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스터 플랜은 ISP 중장기 계획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적용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고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우리 시험 문제 이번 차 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객관형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문제인데요. 자,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답안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분석과제에 여러 가지 후보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후보로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선정이 되게 되면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결과를 다시 풀로 관리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오답 표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지금까지 2번 정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문제, 따라서 이번 차시에 나올 주기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분석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분석 프로젝트는 도출된 결과에 재해석을 통한 지속적인 반복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반복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5가지 더 추가 사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분석과제 정의서를 기반으로 분석 프로젝트는 정의한다고 할 수가 있고, 분석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변경으로 인해 일정을 제한하는 계획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인 분석 프로젝트의 2번째인가 3번째 타임 관련돼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은 바로 타임 박싱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 박싱이라는 것은 아이터레이션, 반복을 몇 회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일정을 제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통제를 한다고 하도 잘못된 오답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잘못된 언더라인 키워드는 일정한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분석과제를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통해서 분석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고, 우리 분석 프로젝트를 투입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분석과제 정의서를 작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과제 정의서라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왜? 바로 분석 프로젝트의 입력물로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답은 3번인데요. 구성 항목으로 도출할 필요가 없다가 잘못된 오답 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16번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 하지만 모르면 틀리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여기에 실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올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태스크와 우리 해당되는 것들, 그 안에 보시면 스텝 또는 페이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우리 크리스피 DM은 우리 분석 방법론에서 중요한 건 KDD와 크리스피 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3가지 여러분한테 또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크리스피 DM은 몇 개의 층, 4개의 레벨, 4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범위는 페이스 단계와 제네틱 태스크, 일반화 태스크까지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이 출제되는 포인트다. 특히 일반화 태스크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적어도 크리스피 DM에 해당되는 일반화 태스크까지는 알고 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거 1번이란 사항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 탐색이라는 거 여러분 하향식 접근 방법의 프로블럼 디스커버리, 바로 그 문제 탐색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고, 하향식 접근 방식의 첫 번째 진행 프로세스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탐색적이라는 거 키워드 상향식과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하향식 접근 방식은 벌써 문제가 사전에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하는 강의 진행 속도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진행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이 강의 진행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제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간에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원활하게 진행이 됐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9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과제 수행 시 고려하는 5 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분석 프로젝트와 일반 프로젝트와 다른 거 5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되지 않은 거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해설해 보시면 accuracy와 precision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당되는 해설 파트를 잘못 연결시켜서, 즉 accuracy와 precision에 관련된 개념을 서로 반대로 연결시켜서
대표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만 보시고 답만 체크하지 마시고 해설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관련된 문제, accuracy와 precision의 문제는 단답형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방법 플래닝 단계의 태스크의 절차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그전에는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되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자, 해설에 나와 있지만 페이스와 태스크와 스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SOW, WBS 또는 의사코드 이런 것들 상세 알고리즘 어느 단계에서, 어느 태스크에서 나오게 되는지 꼭 확인하고 가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문제인데요. 자, 빅데이터와 기존 정형 데이터를 품질 관리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빅데이터의 품질 관리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즉, 품질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더 강하다. 2번 데이터 정제가 어렵다. 또는 개별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불필요하다. 아무래도 빅데이터니까요. 4번 데이터의 사용자의 오류는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다 품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오너십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 측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가 과거에 초창기에 등장을 했다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여러분 불러내서 여러분 변별력 있는 문제로 등장 가능한 문제라고 해서 이 교환에 실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경영혁신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고 나왔습니다. 자, 기업의 전략 목표 계획에 대해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전략을 비주얼한 차트 형태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 캠퍼스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비즈니스 캠퍼스라는 거 우리 교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략 캠퍼스와 비즈니스 캠퍼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차트, 시각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에 등장했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번 문제. 자,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분석 과제를 도출한 후 데이터 분석 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련 시 고려해야 되어야 하는 요소들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인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분석 과제를 선정을 할 때 분석 적용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 요소와 적용 범위 방식에 대한 고려 요소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과목까지 맞췄다고 할 수가 있고 우리 2과목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는 부분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하향식 접근 방식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의 세부적인 문제 탐색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KDD, 크리스피DM에 관련된 태스크와 우리 중간 단계, 제네틱 태스크 또는 스텝에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한 가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4가지 체계 요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적어도 이와 같은 4개의 개념과 관련된 파생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6문제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나머지 것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오늘 했던 메타버스 강의 또는 2월달에 했던 강의 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소요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충분하게 ADSB 한 번에 합격 가능하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8시가 됐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우리 8시 10분에 우리 마지막 3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